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경마 심호원의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 꼭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길잡이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호원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편성을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경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이렇게 고배당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잔잔한 배당 속에 나름대로 다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않고요. 꾸준하게 한 경주 한 경주 적중하면은 자, 오늘 무조건 저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제가 준비된 토요일 경마의 강공략 경주를 먼저 공개할 때입니다. 오늘 2경주 5경주, 7경주는 A급이고요. 9경주, 11경주 오늘 3등급 레이스인데 자 11경주는 오늘 A급 메인으로 정말 확신있게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메인입니다. 일단은 제가 강공략 경주 이렇게 5개 경주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제가 배당도 노리면서 한번 현장 승부까지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제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일단은 뭐 신일 마피 간의 편성인데 3대 마피를 우선적으로 주문합니다. 3대 마피. 자, 먼저 말해 외곽인 6번 골드베르크 그리고 7번 풍은지마. 직전 경주에 같은 경주를 치렀죠. 그러니까는 당시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풍은지마가 좀 더 빨리 앞선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베르크 마필은 중반에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골드베르크가 좀 더 빨랐고요. 죄송합니다. 골드베르크가 좀 더 빨랐었고 풍은지마가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풍은지마의 중반에 뒷심의 경륜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 이 풍은지마는 중반에 진로가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풍은지마는 기본적인 500kg 넘어가는 그런 체형이고요. 골드베르크는 440kg대. 주폭 자체가 좀 틀립니다. 주폭 자체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7번이 좀 더 세다. 뭐 이거는 뭐 직전 경주 상대 전적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인정하고요. 유력한 상대만은 바로 이 3번 블랙벨트입니다. 블랙벨트. 블랙벨트는 직전의 걸음이 생각보다는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블랙벨트는 이미 주임사 때는 기대의 악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전의 데뷔전 때는 기대는 악벽이 없었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마로서는 7번 풍운지마에 따른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고 3번 블랙벨트 여기에 6번 골드베르크 이 뒤에 마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번 경주. 2회 마피를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이제 4번 마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순발력은 좋은데 뒷심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4번 마피 저는 삭제하고요. 오히려 복병마를 꼽는다라면 바로 이 5번 베스트 킹덤. 이 베스트 킹덤은 딱 중반에 추입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입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병마를 꼽는다라면 5번 마필이 참고사항으로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마필. 그래서 1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축은 7번을 인정합니다. 7번의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과 3번의 2위권 경쟁입니다. 7번 축에 6번, 3번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3복을 하신다면 이제 5번 마필 베스트 킹덤 이 마필이 종반의 취임력이 좋기 때문에 5번 마필까지는 안고 갈 예정에 있어 보입니다. 7번을 축을 해서 6번, 3번, 5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찬스로 판단되고요. 저는 준비된 2경주는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내측 있는 3번 큐피드 미르입니다. 큐피드 미르.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 모습만 지켜보면은 썩 그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데뷔전의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중반의 탄력도 상당히 좀 위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필의 출발 과정이 직전 경주에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의 출발이 뭐 악벽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거의 우당탕탕이었죠. 상대 마필과 충돌도 일으키면서 거의 경합양상.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3번 마필이고, 그런데 종발의 탄력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경마공원에서 가장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 정말 신영철 기수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타주고 있고, 직선주로의 경합양성에서의 그런 빠따질, 추진력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뭐 전성기를 예상케 하는 그런 말물이고요. 나는 뭐 3번 마필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3번 마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자, 그만큼 이외의 마필들이 좀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마필은 순발력발의 강점이 있지만 뒷심에 물음표가 좀 있고요. 7번 마필도 뭐 직전 경력 거의 최선이었죠. 자이언트 포스. 외곽에는 9번 3회 번쩍. 이 3회 번쩍이 주행사 때 걸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직전에 데뷔전 때는 생각보다는 걸음의 완성도, 뒷심 자체가 이렇게 썩 위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10번 마필은 중반에 취임력이 좋은 마필. 여기 11번 마필은 기대의 악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록은 좋은 듯 보이긴 합니다만 항상 종반의 경합양상에서 기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입니다. 11번 마필.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 기대는 악벽이 있다? 믿음이 그다지 크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력 쪽에 노림수를 강하게 가지고 들어가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참고로 바로 이 자이언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내용이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는 양호한 주로의 1분 15초 7. 근데 이 마필은 약점이 뭐냐면 스피드가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스피드가. 그러니까는 초반에 일정 부분 붙어주면은 중반에 경쟁이 되는 마필인데 그 붙어주는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스피드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 마필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강공략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3번 큐피드 미러를 강축을 해서 저에 따른 누림수는 10번 9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9번 3회 번쩍도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마필은 주행사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지켜봐줘야 되고요. 또한 이번 경주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두력과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자, 그 이면에는 10번 마필을 좀 강하게 누리고요. 그러니까는 10번 마필이 중반에 추입으로 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런 점 봤을 때는 3번을 기본이 축으로 해서 누림수는 10번 명성축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9번 3회 번쩍. 이외 마필은 그나마 이제 보병 말이 4번이죠. 원평누리가 기습으로 만약에 선행을 주도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10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능력평가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스타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4번 마필이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또한 33조 마방치고는 데뷔전을 가만히 봤을 때 훈련 강도를 엄청나게 강하게 준비를 한 마필입니다. 4번 마필. 그래서 4번까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외 마필은 7번 정도가 되겠죠. 저에 따른 노림수는 3번을 기본이 축을 해서 10번, 9번, 4번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주민의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자, 이거는 뭐 2강입니다. 2뒤의 마필이 소위 이제 우승 경쟁 예상이 되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두만 염두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는 너무너무 약한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3경주. 먼저 우선주로 주목할 마필은 말이 내측에 있는 3번 세일이라는 마필. 이거 또 기억이 나네요. 이거 8월 20일 날. 이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인기순위 1위 마필가 엮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소위 말해서 제가 이 경주를 딱 지나면서 1경주였습니다. 하필이면 거의 멘붕이 왔었던 경주였는데 어찌됐든 동안에 이때부터 저로서는 뭐 마필에 그러니까 마방에 따른 평가도 저로서는 인정을 했었고 마필의 능력도 저로서는 인정을 했었고요. 이때부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직전에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따라서 3번 세이렌에 따른 능력은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3번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외곽에도 말이 8번 차돌 다이아를 마필 충분하죠. 이 정도의 능력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3번, 8번의 한방 공략에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안고 간다는 편이 아니라 저는 필히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딱 한두의 마필을 안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마필은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은 뭐 6번 한평장미, 9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한평장미는 저는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기본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결정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평장미가 정말 될 거였으면은 이 9월 10일이었죠. 엄청나게 약했던 편성 이때 이 마필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의 부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쉽지는 않고요. 유일한 복병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5번 제라킨. 이 마필은 굳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제라키는 마필. 그 정도로 이 마필은 GM사 드럼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이때는 뭐 스타트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뒷심의 경쟁력 거의 붙잡고도 여유가 넘치는 그런 탄력감이었는데 데뷔전 때는 뜻하지 않게 초반에 출발이 느린 과정 속에서 중반에 뒤늦게 여력만 남긴 채 들어왔던 마필이 바로 5번 마필 제라킨. 절대 느린 마필 아닙니다. 제라킨 이번 경주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제라킨이 지난 8월 11일이었죠. 이 GM사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5번 마필은 굳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필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제가 한평장미 빼드렸죠. 3두의 마필로 간명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3번 세이렌 그리고 8번 차돌 다이아 한방 인정하고요. 여기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제라킨입니다. 3번, 8번, 5번의 경쟁이 예상되는 3경주입니다.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3번, 8번, 5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일단은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게 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인기마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못해서 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포기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요. 자, 바로 10번 매니샤크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0번 매니샤크고요. 매니샤크는 이미 6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9월 2일 또는 10월 9일 경주를 주목을 합니다. 이 두 번의 경주. 일단은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 이 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100이면은 거의 50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보여주지 않았다. 못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100%는 없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매니샤크는 9월 2일 경주는 무조건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 마필. 근데 능력 대비 100은 절대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장추혁이 서로 딱 교체가 됐는데 이때는 또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졸전을 펼쳤던 마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 또 한 번의 최범현 기수의 기승이고 여러모로 일단은 그 어떤 편성이 내놔도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훈련 강도 상당히 높이면서 준비가 되어 있죠. 습보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5바퀴를 돌리면서 그야말로 최범현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 여러모로 뭐 승부이지는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고요. 마필의 능력의 믿음도 상당히 강합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부여된다는 점이 그 점이 그나마 좀 아쉽다. 환수가 조금은 떨어지겠죠. 배당이. 자, 그래도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은 11번 테스조이입니다. 테스조이. 테스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출럴 때문에 GM사를 다시 받았는데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패출럴 이전에도 6등급에서 보여줬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패출럴 때문에 GM사를 다시 받았는데 거의 공백기였죠. 9월 달에 GM사를 치렀고요.
현 시점에서는 10월달. 자, 그런데 테소이 같은 경우에는 이 GMC 테크놀 자체가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쉬면서 마필 자체가 많이 성장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 필이 안커주는 마필은 발이 11번입니다. 테스조이. 그리고 이제 9번 마여제. 자, 이런 마필들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변화가 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는 GM사 때도 뭐 별 볼 일 없었죠. 소위 말해서 데뷔전 때도 썩 그렇게 걸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의 여력도 좋았었고 확연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던 마필이 발이 9번 마여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을 추구를 해서 11번, 9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마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고배당 마필이고 복병 마필인데 이 마필까지는 안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2번 데모삭스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데모삭스는 GM사 테크놀이 상당히 좋았고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8월 5일은 거의 능력 대비 의지가 약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나면서는 게이트 2점 속에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의 신영철 기수의 기승입니다. 훈련 준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메리트는 없겠지만은 이미 이마 앞에는 보여준 거름이 있습니다. GM사 때. 그리고 두 번의 경주 약한 말머리, 직전에는 아쉬움, 이번에는 안장 교체. 그래서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데몰삭스가 그나마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이고 훈련 강도라든가 신영철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마필. 그래서 4경주는 따로 뭐 간명하게 들어가는데 고배당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마필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0번 메리샤크입니다.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자, 이번에는 강공은 필연입니다. 필연이고요. 10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9번은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고배당 마필 2번 데몰삭스까지는 안고 와야 됩니다. 10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9번, 2번입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강공략 경주고요. 자, 물론 이제 제가 현장에서는 좀 더 폭넓게 판단해 보면서 받치기까지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들은 딱 3대의 마필입니다. 3대의 마필을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게이트 수대로 볼까요? 바로 3번입니다.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은 솔직히 직전에 기록만 놓고 보면은 빠른 기록은 아니었죠. 불량주로의 약한 편성의 1분 30초대의 기록이었는데 종반의 걸음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단 초반의 약점 때문에 추입의 기회가 과연 주어질 것인가 안 주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변수였을 뿐이지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 인정하는 마필 딱 한두를 제하고서는 빠른 마필, 강한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하트 시그널은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3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말이 10번 찰나질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력하게 축으로 보는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찰나질주. 지난 1월달이었죠. 경주를 치렀고 이때 당시가 데뷔전이었었고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두 번째 경주를 치렀는데 이미 휴양기를 거치면서 8월 18일이었죠. 이때 모든 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이 마필 이전에는 체중이 445kg였는데 462kg, 체중도 불면서 걸음도 엄청나게 늘었고 힘도 많이 찼고 초반에 스타트도 상당히 많이 다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되는 마필이고 중반에 뒷심도 있는 마필. 그런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좋았던 마필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공백 기회 출전하다 보니까는 그 점이 나름대로서는 약한 말머리의 이유가 아니었나 라는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직전 경주는 장점 발휘가 100%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빠른 마필이고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5주 만에 출전에
신영철 기수의 기승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신영철 기수를 언급을 하는데 뭐 여러가지 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에 방심패라고 할까요? 금세라는 마필에 기승해가지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승 정지를 받았었죠. 우리 현재로서는 유예기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은 강한 말머리는 필연이고 그 이면에는 일단 뭐 찰나질주의 마필에 따른 능력의 믿음입니다. 찰나질주를 강하게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트 시그널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에 이 마필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마이트램이라는 마필. 자, 물론 이제 마이트램이 냉정해 봤을 때는 데뷔한 이후에 7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거의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복귀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노려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했던 마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4조 마방에서 정말 이렇게 강도 높게 준비한 훈련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각 마필별로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 마필은 이 정도로 강하게 훈련했던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강도라든가 훈련 상태만 놓고 보면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마이트램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이유가 없는 준비는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마필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변화를 꾀한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훈련을 강하게 시행시켰다는 거는 게다가 이 마필은 마체가 크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4번 마이트램까지는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경주를 제가 강공야로 준비한 이유가 이 3대 마필을 좀 강하게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3번 하트 시그널, 10번 찰나질주, 그리고 4번 마이트램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0번 마필. 10번 찰나질주를 필히 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3대 마필 위주의 공략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10번 마필, 3번 마필, 그리고 4번 마이트램입니다. 자, 이렇게 5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간의 접전으로 보여주고요. 근데 제가 안고 가는 마필 중에 역시 복병 마필 한도가 있는데 이 마필까지만 안고 가면은 뭐 크게 변수가 없이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6경주. 자, 여러분들 절대 제가 이 중반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배당 마필이 보인다 또는 주로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또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다라면은 이게 패턴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맞춰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기마 위주의 공략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확실히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인기 마필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놓고 보면 펑크레이지입니다. 펑크레이지. 자, 이 펑크레이지는 그동안에 계속 가능성만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을 놓고 보면 이거 될 것 같은데 항상 한타가 좀 부족했던 마필. 그 마필이 바로 펑크레이지였고요. 그런데 직전 경기는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최적의 전개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필의 주폭을 믿고 엄청나게 외곽 종개, 소위 말해서 이제 거리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외곽을 돌고도 이 마필이 중반에 여유있게 준우승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고 예전 같으면은 그런 전개에서는 이 마필은 그냥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걸음은 절대 아니었고요. 기본적인 주폭을 믿고 기승했던 모습, 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중반까지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편성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이 편성 자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필은 몇 두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필은 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 금화스테디라는 마필입니다. 금화스테디. 저는 이 마필은 한 번쯤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금화스테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등급에서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중반에 여력도 좋았었고 뭐 지원 F타임, 3원 타임 항상 강조드리죠. 내용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직전 경주에는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중반에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마필의 훈련 상태라든가 훈련 강도, 병력 글쎄요 다 따져봐도 크게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병력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1번 마필은 다시 한번 인정해줘야 됩니다. 되겠지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걸음은 충분히 보셨던 그런 마필이었었고요. 그래서 1번 금화스테디는 이번 경주에 인정을 합니다. 1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8번 스마트블루.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뭐랄까 조금은 약간 끈흡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폭주 정도는 아니지만은 끈흡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다소 짧은 거리에서 그러니까는 1400 이하의 거리에서 이 마필이 계속 정말 제어를 하면서 종반에 힘을 쓴다? 이미 그 전에 힘을 다 써버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스마트블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거리에서 유연하게 뭐 초반에 약간의 끌리더라도 유연하게 긴 거리에서 좀 원활하게 경주력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마방에 따른 평가도 똑같습니다. 긴 거리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폭자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1700m의 레이스라면은 8번 마필을 일단은 주문하셔야 됩니다. 8번 마필. 그리고 제가 서두 여러분께 복병 마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시크릿 왕자라는 마필. 자, 그럼 이제 시크릿 왕자는 이 마필이 재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행불량입니다. 주행불량. 여전히 악벽 기미는 있습니다. 악벽 기미는 있는데 단 하나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은 종반의 추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추임력이. 그래서 어차피 9번 펑크레이지의 능력을 믿고요. 선행 가능성이 높은 1번 금화스테디 그리고 1700 유리한 8번 스마트 블루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외 마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 조금씩 부족해 보입니다. 보스레이디, 그리피스타, 뭐 항구스타, 리치게이트 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숨겨진 마필을 꼽는다면은 바로 10번 마필 시크릿 왕자가 그나마 중반의 추임력에서는 기대를 볼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서 10번 마필까지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인정하긴 합니다만 여기에 복병 마필까지 안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9번 마필 저는 축으로 인정하고요. 펑크레이지 그리고 1번 금화스테디 유력합니다. 한 방을 일단은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스마트블루 그리고 10번 시크릿 왕자입니다. 9번을 축으로 1번 10번 8번 저렇게 정리할 수 있는 6경주입니다. 칠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자, 오늘 제가 정말 야심차게 저 나름대로서는 좀 엄선했습니다. 엄선해서 준비를 했고 딱 A급 2번의 경주를 준비했고요. 그 첫 번째 A급 경주가 바로 이 7경주입니다. A급 경주. 그리고 마지막 A급 메인은 제 11경주고요. 11경주. 그래서 뭐 제가 심호군의 A급은 거의 고배당이다. 맞죠? 저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맞습니다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항상 머릿속 여러분들. 자, 이게 적중이 또 틀리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게 좀 사라집니다. 배당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죠. 또 그게 또 경마의 매력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경마는 한 두세 개 경주만 제대로 적중을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먼저 7경주는 먼저 말인 2번 마필 컴플리트 리더 6번 아름다운 사이가 인기 마필인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놓고 뗄 수 있는 마필은 6번 아름다운 사이입니다. 아름다운 사이. 정말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그런 내용이 정말 좋은 마필이고요. 최근에 이 마필은 중반에 추임력을 발휘했을 때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와, 직전에 그러니까 8월 26일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6월달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마필이 뭘까라고 딱 볼 정도의 거의 날라들어오는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금마필이 아름다운 사이였고요. 그런데 이마필이 직전에 딱 출발과 동시에 2번 게이트였죠. 내측의 선의권에 딱 붙는데 이거는 뭐 출발하자마자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왔다. 확신을 가졌었고요. 역시나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게 입상을 했던 마필이 6번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2번, 6번이 인기 마필인데 일단은 6번의 축의 믿음은 상당히 강합니다. A급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과 또는 이번 경주를 강하게 돌아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2번 컴플리트 리더입니다. 컴플리트 리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A급으로 이거는 주력 반주력은 제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배당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2번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환수는 된다. 본전은 된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인정하는 국산마 5등급의 마필 중에서는 분명히 센 마필인 건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마필의 능력을 항상 중시해야 된다. 저는 우선순위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우선순위인데 이 컴플리트 리더는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주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뭔가 좀 부족합니다. 이 5월 21일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기록은 좋았지만은 결론은 3등. 그리고 부담이 좀 늘었죠. 1kg 늘었을 때 55kg. 5주로의 기록은 그나마 양호했는데 격차 있는 또 3등. 직전 경기에 마찬가지로 종반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포화주로의 1분 29초대 55.5kg의 부담 중량.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계속 부담 중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54kg, 55kg, 55.5kg, 56.5kg. 저는 이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6번 일단 충분히 인정하고요. 2번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겠다는 저는 느낌이 들고 그 이면에는 2번 마필 같은 경우가 1400에서 과연 편하게 이 마필이 여유있게 버티거나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바로 1번 에펠탑입니다. 물론 이제 에펠탑은 직전에 6등급 내에 있었죠. 편수이 좀 더 약했는데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 마필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었고 포화주로에 1분 29초대를 뛰었던 마필인데 양호한 주로의 1분 28초대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3세 마필이고 변화의 여지가 있는 마필. 직전의 내용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컴플리트 리더 충분히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원사이드하게 2번 마필의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중반에 힘대기로 간다. 그러면은 8번 글로벌 진격 그리고 9번 에이스 티아라 이 뒤의 마필의 중반에 추임력입니다. 절대 이 뒤의 마필의 추임력은 밀리지 않습니다. 단 초반에 단점이 있는 마필들인데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1400m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올 여지가 무조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은 8번 글로벌 진격 9번 에이스 티아라 이 뒤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7경주 A급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일단은 아름다운 사이는 부동의 축입니다. 노림수는 1번 8번 9번. 자, 이거 환수가 충분히 되고요.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컴플리트 리더. 그러니까는 2번이 만약에 6번 2번이 들어오면 그냥 본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2번이 빠지고 1번, 8번, 9번 2번이 빠져라가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번을 축을 해서 1번, 8번, 9번을 저는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는 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 뭐 크게 고배당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좀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8경주. 생각보다는 세네요. 저는 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8번 라운티모스입니다. 라운티모스. 제가 이 마필은 GM사 때 걸음이라든가 직전에 영상을 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는 게 솔직히 편한데 영상을 보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운티모스는 직전에 데뷔전이었었죠. 주행사 때로만 지켜보면은 순발력은 좋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중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이 와 이거는 시원하다 월등하다 이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라운티모스가 데뷔전 때 인기를 모은다면은 이거는 좀 불안하다. 단 편한 선행이면 모르겠지만은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데뷔전에 편성이 약했었고요. 불량주로에다가 선행 전개의 2번 게이트 이점이었습니다. 최적의 여건이었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결코 편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받았지만은 앞선에 이거는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라운티모스는 축이고 일단은 직전에는 중반에 편한 선행을 나서긴 했습니다만 4코나 이후에 직선주로 때는 횡대 경쟁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행을 원사이드에 받아가지고 편하게 버틴 게 아니라 거의 격차 없이 횡대 경쟁에서 이마필이 뒷심에서 월등의 우위를 점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중반에 그냥 잡고 들어옵니다. 월등하게. 자,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직전에 편성이 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날 불량주로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록 자체는 엄청나게 이 기록이 빨랐던 기록이었습니다. 다양한 거리라든가 그걸 보정 기록이라고 하나요? 일단은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환수 기록을 한번 감안해 봤을 때는 이 기록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200은 승급전이랍니다만 라운티모스는 일단은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라운티모스 그리고 이제 2위권에서는 현재 2번 마필 불패블레이드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1번 퍼플잉크 여기 6번 7번이 가능권인데 2번 불패블레이드가 항상 좀 불안합니다. 이마필이 6등급에서는 그나마 좀 여유있게 버티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승급한 다음에는 선행을 받아 이렇게 시원하게 이마필을 버티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받아야 되고요. 모래 받는 거에 상당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선행 가능성 높지만은 제가 볼 때는 55.5km라면은 선행을 받아도 이거 버틸까 말까 항상 졸이면서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2번 마필이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6번 큐피드 보이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7번 럭키 바운스 마찬가지입니다. 57을 집어줬지만은 이거 경쟁됩니다. 무조건 되고요. 마지막으로 1번 퍼플잉크까지는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 자, 결론이 8번 라운티모스를 과연 믿느냐 못 믿느냐인데 믿어야 됩니다. 8번 마필이 가장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6번, 7번을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하겠고 여기에 1번, 2번인데 환수 안 되면 2번 삭제, 환수 안 되면 1번 삭제 이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8번 축에 6번, 7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대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제 9경주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9경주 자 먼저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은 이 편성이 세가지고 주요 마필들이 이번 경주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한 주를 딜레이 시키면서 다음 주에 출전할까? 그랬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이 좀 센 편성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요 인기 마필 중에 조금은 불안한 인기 마필 글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오히려 기회로 보여지고 워낙 능력마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자력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다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면서 강공략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 자, 이 마필 먼저 정리가 필요하겠죠. 바로 3번 컴플리트 포스. 자, 이번 경주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은 불안하다. 컴플리트 포스. 왜냐하면은 부담리가 57.
출전주기 14주. 그리고 파인깨 여파. 자, 중요한 건 이게 부담 중량인데, 컴플리트 포스가 이번 경기 여러분들 4등급 레이스죠. 이 마필이 5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분명히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5등급에서 좀 약간의, 뭐랄까, 좀 고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담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승급한 게 이 마필은 좀 더 유리했었고, 53kg를 집어줬던 직전 경주에 거의 뭐 훨훨 날랐죠. 1분 12초 7에 1200을 주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직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게 57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5등급의 57하고 4등급의 57kg로 차원이 틀린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편성이 절대 약한 레이스는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3번 컴플리트 포스는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다. 저는 삭제를 합니다. 뭐 안고 가는 여지가 아니라 삭제를 하겠습니다. 2번 마필. 자,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히어로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고 마필의 상태도 언급을 드렸었고요. 역시나 좋습니다. 히어로 사랑. 상대가 강권일 뿐이지 마필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이제 2회 평가는 제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마필이 53.5kg를 짊어지고 2편에서 되겠느냐. 빅토르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됩니다. 히어로 사랑. 그만큼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좋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신으시러 드릴까요? 이 히어로 사랑이 이거는 마방에 따른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저에 따른 분석도 있지만은 팩트인 내용입니다. 팩트인 내용. 자, 이 히어로 사랑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쳤을 때 그때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은 근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했던 근성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야 되고요. 어떤 이유냐면 직전에 선행을 받았다가 앞선의 빅토리트라 마필한테 선행을 뺏겼다가 중반에 이 마필이 다시 한번 역전했다? 이거는 바로 근성이죠. 마필의 능력도 있지만은 근성인 겁니다. 근성. 그래서 히어로 사랑은 여러모로 근성도 보완이 됐고 마필의 능력, 적정거리의 부담 중량까지. 자, 이런 게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게 취재 내용인 거고, 자,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추진한다 해가지고 뭐 이거 간다, 된다.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게 팩트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취재하는 기자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텐데, 자, 항상 그렇고요. 일단 뭐 히어로 사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셔야 된다. 자, 근성이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2번 나올 영웅 전개가 좋죠. 이 마필이 최근에 선행 전개를 펼치고 나름대로 조금씩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탄력과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2번 마필. 자,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는 9번 샤이노미 10번 라운드 위켄드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에 키를 죽이는 마필이 이 9번으로 봅니다. 9번 마필. 보시면은 이 마필이 19주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GM사를 치렀던 거는 공백에 따른 여파가 아니라 6월 17일 능력 부진 때문에 주행 검사를 다시 받은 소위 말해서 이제 주행 지정마였습니다. 근데 뭐 공백기죠. 공백기에 나오는 마필. 원래 이 마필은 5등급까지만 해도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2월달에 승급전에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부진했었죠. 아무래도 4개월 만에 출전했었고 이번에는 또 19주만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등급의 경주 내용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좋았던 5등급, 6등급 당시의 그런 모습이 이 GM사 때 이때 걸음이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는 샤이노미가 호전이 됐다라면은 이 마필의 잠재력과 또는 52kg의 부담력까지 높은다면 이거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 또는 강하게 누려야 된다. 그 마필이 바로 9번 샤이노미입니다. 샤이노미. 이제 2회 마필은 바로 10번 라운드 위켄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공략 경주. 포인트로 말이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컴플리트 포스는 57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다. 조금이 아니라 저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5번은 또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노림수의 마필은 2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과 10번인데 9번은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샤이노미. 5번을 기본이 추구를 해서 2번, 9번, 10번. 자, 이렇게 강공략 4번째 경주를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정말 이번 경주는 딱 3두의 마필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3두의 마필 경쟁 이상이 되고요. 외산마 2두의 마필과 국산마 1두의 마필입니다. 먼저 이제 외산마 마필 보면은 바로 1번 천둥호랑이. 자, 올해 데뷔한 외산마필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은 몇 두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천둥호랑이. 이거 데뷔전 때 딱 보면서 주행사 때 또는 연습 주행 때 모습을 보면은 이거 뒷심은 정말 좋다. 근데 과연 이게 1000m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자, 이게 극복을 하네요. 그것도 양호한 주로였습니다. 종반에 어마무시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이 마필이 주는 소리였고요. 직전 경주 마찬가지로 포화주로의 추임력이 또 될까? 근데 생각보다는 역시 성장을 하면서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꼴찌소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스피드가 나아주면서 좀 더 빨리 붙어줬고요. 그리고 중반에 우위를 점했던 마필이 천둥호랑이. 단 하나 이제 11조만이 나온다는 점, 요즘이 그나마 변수긴 한데 마필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고 1400m 레이스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뒷신발이 강점이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1번 마필.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발이 10번 머니클라운. 역시 외산 마필인데 정말 좋네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는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초반의 스타트와 스피드 향상이 우선시 돼야 된다. 거리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데뷔전 때 1200을 뛰면서 이마필이 초반의 약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0m였으면 좀 쉽진 않았을 걸음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직전의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고요. 중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상당히 위력이 있었고 이번에 1400m 레이스 역시나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번 마필. 외산마 1위의 마필 인정했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이 9번 매니 원더풀. 실질적으로 이 매니 원더풀의 정상적인 컨디션의 정상적인 능력 발휘라면은 제가 볼 때는 머니크라운과 천둥호랑이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9번 마필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필이 빠르고요. 뒷심도 있는 마필. 저는 조금은 아쉬웠던 게 직전에 9월 16일 영상을 한번 보면은 제가 그냥 말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출발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발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4코나 돌기 전에 굳이 그렇게 뒤로 밀릴 이유가 있었을까? 이 마필 순발력 스피드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참 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점을 과연 물론 이제 마방의 작전을 제가 뭐 100%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또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마방의 고유 권한입니다. 편성 보고 마필의 상태 보고 작전을 세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이 매니 원더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출발이 7번이었습니다. 이 마필이었죠. 거의 한 이쯤에 붙은 마필입니다. 이쯤에. 이 마필인데 보시면은 이제 순위가 꾸준하게 밀려버립니다. 이 7번 마필이. 여기까지 붙었었는데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과연 여기까지 밀릴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종반에 그냥 올라오는데 뭐 이미 뭐 그냥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랬던 말벌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역시 능력 대비 조금은 아쉬웠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선행까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글쎄요. 또 한 번의 이런 말몰이 또는 이런 전개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당시의 아침 동자 뭐 주몽철나 원더풀 퍼즐을 감안한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 편성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그런 결과는 직전에 그런 전개를 펼치고도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붙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마벨은 관절염이라든가 파행기라든가 약간의 병력이 좀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치유가 되는 병력이고 최근에는 그런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매니 원더풀. 자, 이 3대의 마필 외에 뭐 에이스군주라든가 파인팜 그나마 가능권인데 저는 사이즈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3대 마필 1번 천둥호랑이, 그리고 9번 매니 원더풀, 10번 머니크라운. 저는 이 3대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충만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1번, 9번, 10번의 경합입니다. 뭐 이 외의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안 됩니다. 사이즈 차이가 분명히 나고요. 그래서 1번, 9번, 10번을 3대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국산마 3등급의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제가 정말 방점을 한번 찍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A급 메인입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이 편성은 국산마 3등급 레이스죠. 거의 국산마 3등급에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대상경주라고 칭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센 맛빌들이 싹 다 나온 레이스가 되고요. 적중의 메리트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일단은 저는 역시 이런 경주는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경주를 제가 이거로 준비한 이유가 축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주요 인기 맛빌들 한번 보시면은 2번, 9번, 11번이죠. 2번 업타운 에이즈, 물론 이제 8번 맛빌까지 금세다, 매직 그레이스, 11번 퀵클리런. 이 맛빌들이 현재 인기 맛빌입니다. 간단하게 이 맛빌들은 3등급 강편성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검증이 된 전력인데, 보시면은 퀵클리런이라는 맛빌이 종반에 추임력이 없는 맛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행을 받았을 때, 좀 더 편하게 나섰을 때 이 맛빌은 성적이 나왔던 그런 성적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형 맛빌, 그리고 매직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선행 경기를 펼쳤을 때 성적이 좀 나왔던 맛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맛빌들은 다 안고 가야 되고 능력 맛빌들입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죠. 업타운 이즈, 올해 3간 대회 3차 관문이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 출연해가지고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맛빌도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선행 일변도, 성적이 좋았었죠. 선행 일변도. 근데 직전에는 3등급 강편성에서 선행을 받았지만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현재 언급드렸던 2번 업타운 이즈, 9번 매직 그레이스, 11번 퀵클리너는 다 센 맛빌인 건 맞는데, 이 맛빌들이 하나같이 선행 일변도, 그리고 선행을 편하게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맛빌. 그러면 과연 3대 맛빌 동일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결론은 딱 한 마리만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이후의 맛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개를 감안해서 감수해서 전개를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발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3대 맛빌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3대 맛빌. 저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리는 맛필 말이 8번입니다. 금세다란 맛필. 금세다. 이 맛필은 일단은 뭐 제가 오늘도 취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세다란 맛필이, 와, 이게 5세 맛필이 이렇게 변화가 올까라고 느낄 정도의, 이전까지만 해도 걸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6월달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이 맛필을 한 번도 못 맞췄는데, 이때 추천했나요? 이때? 8월 20일. 어쨌든 간에 6월 24일날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필이 마방에 따른 내용도 좋았었고,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었기 때문에 편성 대비해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좀 미흡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달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합니다. KT점이 1번에서 곱게 정말 내측 최저 전개를 펼치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와, 이렇게 마필이 좋아졌나?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한 번쯤 더 보자 라고 했는데, 8월 20일 좀 더 센 편성, 퓨리오사, 옥천채강, 나이라라, 이 편성의 마필이 우승을 해버립니다. 편한 선행 아니었고요. 따라가서 중반에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방점을 찍은 게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금세다가 이때 선행선임 아니었습니다. 거의 저기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에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와,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센 말이다.
정말 최근의 경주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 때 이 편성이 과연 어느 편성이었을까? 이 수준이 제가 볼 때는 3등급의 상당히 강편성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또는 2등급의 좀 약편성,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 너트플레이, 용암보스, 울트라 갤럭시 이런 마필들, 누킹굿, 뭐 퀸즈토너 마필 2등급 마필도 있었고요. 더블 엣지까지 절대 악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상 경주였고, 그러니까는 이 수준이 2등급에서는 좀 약한 레이스, 3등급에서는 그야말로 급상, 최고의 상승, 최고의 강편성. 거기서 금세다가 능력 대비 100을 소위 말해서 이제 원하는 전개가 풀리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월등하게 올라가면서 5위를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당시에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너트플레이, 용암보스, 울트라 갤럭시를 적중을 했는데 오히려 눈길을 갔던 마필은 말이 금세다였습니다. 와, 이 정도로 마필이 올라오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편성이 너무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 정말 센 마필가 붙어라. 정말 이 마필 다음에 저는 무조건 놓고 간다. 금세다. 공교롭게도 센 편성을 맞이했고, 공교롭게도 2번 마필, 9번 마필, 11번 마필이 또 거의 선행 1면도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이보다 더 좋은 게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취재 내용의 팁을 말씀드려보면은, 이 마필은 조교 승인이 있죠. 훈련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을 믿고 가게 되면 어차피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9번, 11번이고 이거는 무조건 환수가 됩니다. 왜? 그만큼 2번, 9번, 11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고, 한 가지 또 팁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복병은 바로 7번 AP 파텍. 이게 선행 1변도의 마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AP 파텍은 제가 기존에 3등급에서는 능력을 인정했던 마필이고, 항상 중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건에서는 절대 이 마필은 뺄 수 없습니다. 그 마필이 AP 파텍입니다. 자,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집중하면서 저는 적중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중심에는 8번 금세다를 무조건 강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공략 A급 메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 11경주에 바로 이 8번 금세다.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정말 제가 볼 때는 딱 정말 적절한, 힘을 실게 정말 적절한 그런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부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제 마음이 항상 좀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제가 정말 지난주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결과로 보여줬다. 제가 또 이 결과로 보여주고 그게 제가 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좀 많이 이겨야 되겠다. 정말 오늘 많이 이겨야 되겠다. 다적중이다. 자, 이런 표현을 썼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맥을 좀 짚고 가자면은, 항상 이게 배당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당을 노릴 때가 있고,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그런데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배당의 욕심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외에서도 인기만 접전해가지고 무조건 저배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은, 자, 분명히 토요일 경마는 저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실 팬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꼭 이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저는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